수학 공부 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들어오세요. 먼저 자기 성적이 하위권이다. 즉,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는 학생 호소인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99%. 이 영상은 이제 나머지 1%를 위한 영상이니까 이제 찔리면 썸네일 보고 헐레벌떡 뛰어왔던 친구들 보던 쇼츠나 마저 보러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어가자면 여러분 단계에서는 아직 내용이 숙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 이제 가구 조립할 때도 설명서 보기 귀찮아서 막 조립하는 분들 있지. 그거랑 똑같아. 문제를 풀 수 있는 설명서인 교과서 개념 적힌 부분 대충 쓱 읽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부터 끄적거리니까 당연히 안 풀리지. 이제 위에 개념부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고 문제를 풉시다. 가구를 대충 잘못 조립해 놓으면 이제 쓰기 불편해서 언젠가는 다시 분해하고 먼지 덮인 설명서 주섬주섬 꺼내서 읽어보고 조립 다시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서를 꼭 숙지하도록 하자. 이제 교과서 열심히 읽고 교과서 있는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 그럼 뭐해? 이제 문제집을 넘어가겠지. 문제집도 난이도별로 정말 다양하잖아. 근데 냉정하게 교과서 수준 문제들은 정말 여기 있는 기본 수준이 대부분이야. 언제까지나 교과서 수준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중하위권을 위한 문제집을 어디서 추천받아서 사겠지. 이 단계까지 왔으면 이제 너 자신 칭찬 한번 해줘도 좋아. 하위권에서 이 정도 의지를 가진 친구는 굉장히 드물거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가리 깨지면서 공부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그래. 영어 단어 암기 아니면 역사적 사건 암기처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랑 공부한 내용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어. 그럼 10개만큼의 지식이 너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20개를 외우면 이 20개만큼의 지식만큼 한 단계 레벨업 하겠지.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려나가는 게 뭐 암기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 그런데 수학은 특히 암기 과목처럼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아까 언급했던 암기 과목들처럼 내가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한 내용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야. 수학 성적은 좋지 못한 학생이 꽤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야. 이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름 양심껏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면 너의 학습 방향이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수학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단 말이야. 이렇게 학습하는 단원이 늘어갈수록 그냥 이렇게 계속 쌓아놔. 이렇게 쌓아놓은 데만 집중을 하고 있기에 정작 그 지식을 언제 어떻게 꺼냈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수학 교과서에 적혀 있는 공식이나 개념을 단순히 글씨로 인식하면 문제풀이의 도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를 거야. 개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꺼내서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면 이제 성적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상승할 거야. 생각 없이 지나쳤던 문제 조건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뽑아내 문제 해결의 단서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이 쉬울까? 아니, 절대 쉽지 않아. 바로바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불안감에 지레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집에 도전하려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면 막 풀이만 끄적끄적 바로 쓰지 말고 문제, 발문과 조건에서 내가 배운 지식들을 꺼내서 적용하려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이 개념 중에 문제의 발문과 조건에서 내가 배운 개념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떠올려보고 그것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야.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에이 그냥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어보는 게 낫지 하면서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것, 유형별로 풀이를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것 등의 방법으로 풀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든다는 거지. 그럼 나중엔 이 벽을 깰 시간이 없어. 이제 힘든 과정을 뚫고 상위권으로 도약한 친구들 축하해. 근데 상위권이 되어도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다만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될 포인트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야. 이제 문제를 보면 조건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떠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었을 거야.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든
일관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비슷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끼리는 문제 풀이의 생각의 지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구조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같은 미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아주 빨리 풀었어.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풀이법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안 먹히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결국 개별적인 문제 풀이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개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일관된 사고 과정으로 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치면 이런 개별적인 풀이를 외울 필요 없이 개념, 얘만 외워서 더 많이 파생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어. 이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풀이야. 따라서 문제 풀이의 생각의 지점을 개념으로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생각의 지점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1등급을 결정하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약간 문제 풀 때 팁 같은 건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지점들을 얘기해 주자면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것.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문제를 꼼꼼히 읽어서 내가 놓치는 조건이 있나 없나 꼼꼼히 챙겨야 돼. 문제를 풀 때도 한 조건에 꽂히면 다른 조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럼 어떡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엄청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은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적절한 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개념을 조합해야 되는 문제라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서로 묶고 조합해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할 때 유의사항을 말해주자면 바로 수학 공부는 절대 많은 횟수를 반복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실력이 상승하진 않아. 예전에 헤맸던 문제를 풀이가 바로 떠오르니까 실력이 올라갔다고 착각할 뿐이야.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문제만 보고도 답이 떠오르는 경지까지 갈 거야. 근데 시험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아, 나 이런 유형 진짜 많이 왔는데 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특정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은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개념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이만 떠오를 뿐이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 있던 문제의 기억을 떠올려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공부에 시간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문제집에서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따로 표시해 놓는 정성, 그리고 몇 번이고 풀어보는 끈기. 근데 사실 이렇게 양치기 무지성 반복은 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빨리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단순 반복으로 사고 과정이 굳어져.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하위권부터 시작해서 중위권으로 이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으니까 아,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오답노트 작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까 벽 얘기했지. 벽에 막혀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그래서 이 벽을 뚫고 싶어. 그러면 더 높은 위치까지 오르고 싶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 개념은 아까 설명서 같은 거라고 했지. 내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봤을 때 떠올려야 될 거는 뭐다? 뭐 3초 풀이법 이런 화려한 스킬이 아니야.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 그 개념에서 내가 떠올려야 할 도구들은 무엇인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야.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여 문제가 빠르게 풀리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해. 화려한 스킬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풀리는 특정 문제에 대한 풀이법만 알아가는 거지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 따라서 당장 시간 단축하겠다고 화려한 스킬에 집착하는 공부를 하지 마. 그리고 오답노트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오답노트를 제대로 활용한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오답노트는 뭐뭐뭐 할 거라면 버려. 뭐가 들어가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 그냥 외울 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거의 모든 수학 강사들이 오답노트 중요성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수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답노트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은 뭘까? 이제 내가 실수로 틀렸거나 풀어내지 못한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틀리지 않도록 눈에 익을 때까지 보기 위함일 것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되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 앞에서 풀이를 외우는 방법은 이제 스스로한테 한계를 설정하는 벽을 만드는 거
랑 같다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1등급 또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쓰고 그 풀이만 달달 외우는 단어장 같이 쓰려면 아예 하지도 마. 들을 단순히 답지 풀이만 쭉 쓰는 건 시간 낭비. 이제 내가 떠올리지 못했던 부분 위주로 적는 게 나아. 그러면 이제 2, 3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하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답지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내가 딱 정해줄게. 네가 만약에 3등급 미치다.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 15분 넘어가면 바로 답지 봐. 왜냐면 아직 너네는 개념을 문제풀이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감각을 더 익혀야 돼. 그래서 답지풀이랑 내풀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개념을 떠올렸을 때 그 개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 그리고 그 따름 정리까지 숙지해서 문제풀이 도구로 쓰는 과정을 구경하면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1, 2등급이다. 그러면 15분보다는 더해. 문제를 꼼꼼히 계속 읽어보고 어떤 개념을 적용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도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다 적용한 것 같은데 더는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테크니컬한 식 조작이 필요한 문제거나 까지 왔을 때 답지를 봐. 하지만 몇 시간이고 계속 이 문제만 붙잡고 있지는 마. 왜냐하면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머리가 리프레시 돼서 그땐 죽어도 안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보이는 상황이 자주 있거든. 답지 볼 때 이제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수준 말고 답지랑 내 풀이를 이해하고 내가 막혔던 부분에서 답지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려운 문제는 어떤 개념들이 조합으로 나오는지 그 특징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문제에 녹여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털어놨는데 도움이 됐다면 다른 영상 또 보러 오고 댓글로 질문해주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달러 올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